143초 있다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컴퓨터 전원을 뽑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잘못된 주문이 37,900건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2분 좀 넘는 시간 2분 동안. 좀 넘는. 자, 요즘 뭐 말씀하셨다시피 손가락 터치 하나면은 이게 막 뭐든지 결제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 터치 한 번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 있죠. 네. 아까 10을 눌러야 되는데 100을 누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다 못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팻핑거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손가락이 아니고. 뚱뚱해서? 손가락이 뚱뚱해서 옆에 거 네. 누른다고? 옆에 거 누른다고. 팻핑거. 팻핑거하고 관련 있는 장소를 아까 갔다 왔거든요. 오, 자본시장의 꽃증권. 지금 이제 이런 종이 증서는 아예 없어요. 전자적으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권, 재산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그래, 이거 김상욱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죠. 뭐, 대항해 시대 때 생겼다. 김상욱 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와우. 이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면 오죽 좋겠습니까? 대표이사 김혜정. 오. 아내한테 선물로 주겠습니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증권이죠. 증권.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 건데, 5천만 원이요? 예. 아유 주식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납소용 없어요? 예.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전자증권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걸로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팻핑거 사건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로 거래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증권사들 또 엄청 빨리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실수는 사소한데 그 여파가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를, 한국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맥투자증권이라고 그 나름 이제 업력은 좀 오래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2013년 12월 12일에 한 직원이 이제 그 팻핑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매매 전산 시스템에서는 이자율을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 거래는 괜찮은 거래다, 안 괜찮은 거래다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자율을 숫자를 잘못 넣은 거예요. 365를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었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괜찮은 거래로 컴퓨터는 판단을 하게 돼요.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은 너무 싸게 팔고 사야 되는 물건은 너무 비싸게 팔고 모든 가격에 나온 거 다 사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넣고 나서 143초 있다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컴퓨터 전원을 뽑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잘못된 주문이 37,900건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2분 좀 넘는 시간 2분 동안. 좀 넘는 시간 동안 손실 금액이 46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건 또 저 때는 정말 이 트레이딩 본부 안에 있었는데 다 모니터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뭐야 이러면서 전쟁 났어? 야, 뉴스 켜봐. 순식간에 이 코스피 선물이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김정일 사망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찍더니 순식간에 이 바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이거 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때 전화 돌리고 어디가 무슨 일이냐 난리 났었습니다. 시장이. 슈카님 계셨던 증권사에서 난리가 날 정도인데 한맥투자증권은 어땠겠어요. 완전 그냥 전 직원 멘붕. 한맥투자증권 대표가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요. 이거 주문 취소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취소할 수 없고 구제를 신청을 해라. 근데 이 구제 신청이라는 게 그 거래 하나하나에다가
주문 번호, 종목 번호, 약정 번호 이거를 써가지고 한 건 한 건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이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37,900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죠. 구제 신청도 시한이 있어요. 그날 오후 3시 반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거래 상당수는 구제 신청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화맥투자증권이 이제 정말 읍소 전략을 가는 거죠.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실수였다.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읍소를 하는데 한국 증권사들 중에 몇 곳은 알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요청을. 근데 이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곳은 외국계 헤지펀드 2곳이었는데 한 곳에서 350억을 이익을 봤어요. 미국계 금융사 한 곳이. 거기서 왜 줘야 되지? 뭐 이런. 그래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제 직원을 75%를 권고사직을 하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화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합니다. 지수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의 주문 실수를 한 한맥투자증권이 결제 이행에 실패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주문 실수 한 번에 증권사가 파산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원도 정말 너무 그 트라우마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다 이분한테 그 회사가 손해 본 거를 구상을 해야 했죠. 되거든요. 근데 못 하겠죠 물론. 근데 자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사고잖아요. 사고죠, 사고. 네.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두 번째 페핑거 사건은 형사처벌도 나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것도 뭐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S증권 유령 주식 발행 사건. 유령 주식. 없는 주식이 지금 발행이 됐기 때문에 유령 주식 발행 사건이라고. 우리 사주가 있잖아요. 우리 사주. 우리 회사 주식 소유 제도를 줄임말인데 뭐 이 S증권도 우리 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를 가진 S증권 직원이 2018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증권이니까 배당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날 이 운명의 날 원래 늘 하던 분이 아니라 좀 다른 분이 그날 그 일을 하셨는데 늘 하던 분이 뭐 휴가를 가셨다나 뭐 이래가지고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사주 한 주를 갖고 있는 직원한테 1,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주 한 주를 갖고 있는 분한테 1,000주를 지급을 합니다. 1,000주. 이때 이 S증권 주식이 한 주당 39,800원이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1,000주가 들어오면은 3,900만 원대에 우리 사지를 갖고 있는 직원 전체한테 다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갑자기 자기 계좌에 300만 원씩 들고 있었는데 막 3억어치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었으면 3억 9,800만 원이 들어오고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39억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 수가 많아진 거죠. 한 사람한테 가는. 증권 직원의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식 계좌 화면. 문제의 4월 6일 배당이 이뤄진 뒤 계좌에 찍힌 잔고가 무려 413억 원이나 됩니다. 그 S증권의 주식 발행 한도가 당시에 1억 2천만 주였다고 해요. 근데 그 20배가 넘는 28억여 주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발행이 돼버렸습니다. 돈으로 치면 112조 원이었대요. 시가총액보다 더. 네, 그 회사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큰 근데 주식 발행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되나요? 이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그 직원들이 나 갑자기 막 몇만 주가 들어왔네? 이거 거래도 되나요? 했더니 이게 거래가 돼요. 그날 이제 그 S증권도 이게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뭐 1시간 좀 남짓 있다가 막 전사공지 올리면서 이거 잘못 들어갔으니까 절대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한 사람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쵸. 네. 제가 저 당시에 자사운용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좀 그래도 자세히 아는데 이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몇백억 어치가 찍혀 있는 겁니다. 자기 증권 계좌에. 그 메신저가 그때 막 폭발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순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거 아니냐. 야, 이제 그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누가 잘못 보내면 일정 부분은 내 건가? 내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나? 그거 원래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과송금도 지금 완전 처벌해요. 내가 잘못 내 통장에 갑자기 어느 날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거 써버린다? 그거 무조건 횡령죄로 아주 강하게 처벌해요. 그렇죠. 당연히 처벌인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합니다. 하고 막 100만 주식 파는 분도 계세요. 350억을 350억을. 근데 이건 회사 안에서 하는 거라 금방 그 다 잡아낼 텐데 보나마나. 그렇죠. 너무 거액을 보면 사람이 이성이 좀 마비가 진짜 되는 그런 게 거죠. 없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분들도 문제인데 이게 거래가 되니까 그날 S증권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되죠. 자기의 그 주식 자산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니까. 황당한 배당 착오 파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결과란 걸 모르기 힘든 상황이지만 곧바로 팔아치운 임직원이 16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주식이 무려 501만 주였습니다. 39,800원이었던 주가는 35,150원까지 폭락했고 증권 시가총액은 4,1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증권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걸 다시 직원들한테 청구를 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또 이제 고발도 해서 그래서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 그 직원들도 그렇게 그 거래를 한 직원도 참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이 S증권의 시스템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거고 그렇게 발행한 주식이 실제로 거래가 됐다는 게 이렇게 호술해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뭐 좀 더 크게는 뭐 한국 사회 여러 시스템도 그렇고 계속 뭔가 어딘가 허점은 있고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고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사람한테 굉장히 빨리 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렇게 맡기는 시스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점점 더 페핑거 사고 또는 페핑거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 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